국정수행평가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 급전 직락을 하고 있어요. 2주 만에 거의 한 8%, 7점 몇 프로 정도가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부정평가는 지금 2주 전에 비하면 36.8에서 44.2%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한 8% 정도 올라갔죠. 그다음에 긍정평가는 그에 비해서 한 7, 8% 정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당 지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리얼미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민주당이 38%고 국민의힘이 44.3%입니다. 역전이 됐어요 지금. 오차범위 바뀌에요. 오차범위 바뀐가요? 이게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6.3%니까 오차범위를 넘어섰네요. 네. 굉장히 좀 급격하게 지금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약간 반사적 이득을 얻어가는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여론조사 공정도 있나요? 그건 없나요? 여론조사 공정 있죠. 공정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면. 예. 공정은 없나요? 공정에서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 45.1%고요, 부정이 51.4%입니다. 이제 뭐 여론조사 공정 같은 경우는 약간은 보수 진영에 조금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라는 점을 참작을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지난 선거 이후로 하락세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김효민 부시장님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하는 걸 보고 이번 선거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진 않겠다라는 확신을 들게 만들었고요. 선거가 끝났는데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고 힘있게 국민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이게 되면 일단은 민주당이 다시 결집을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긴장감을 가질 거고, 국민들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래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안정적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적어도 집권 1년 차, 2년 차에는 가지게 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봤잖아요. 아까 보면 정신승리, 모호리오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대통령 바뀔 생각이 없구나, 첫 번째. 두 번째, 민주당의 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내적 분열이 가속화됐구나. 네. 그리고 지금 집권한 지 만으로 1년이 갓 지났거든요. 역대 과거의 정치사를 쭉 보더라도 집권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차기 주자에 대한 경쟁으로 막 여론이 뜨거운 거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뉴스를 틀면 국민의힘에 대한 차기 경쟁 구도의 뉴스를 막 본물 터지듯이 쏟아내요. 네. 그 얘기인즉슨 현재 권력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많이 사그라졌다라고 보는 게 좀 저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대통령 지지도를 봤는데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요. 네. 저는 서울 중심으로 좀 많이 보는데 네. 서울은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44입니다. 오, 예. 엄청 높네요. 원래 민주당의 안방처럼 보이는 곳이 이제 수도권 지역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지방선거 이후로 확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신 준엄한 회초리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네.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당분간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정당 지지율 동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 같다. 그동안은 네. 대통령 지지율이 그 민주당 정당 지지율하고 이렇게까지 싱크로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은 좀 높게 잡히고 민주당 지지율은 좀 낮게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대통령께서 그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민주당의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어쨌거나 내홍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앞으로도 이게 더 심해질 건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점차 더 하락을 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신의 지지율을 여기 싱크로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더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만큼 계속해서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항상 제가 정치 고인물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있어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거는요, 내부 다툼이에요. 내부 다툼이 심해지는 것만큼 정당 지지율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앞으로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 이거 빼고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에 선관위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확인 사살을 했잖아요. 공소 취소 문제나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부동산 문제도 국민의식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선관위 사태가 터졌잖아요. 부각이 많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치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화법을 했어요. 대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국민이 보기에는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 누가 임명했습니까? 누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잖아요. 이런 거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는요. 정권을 한번 잡으면 가뭄이 있어도 그 정권 책임이고 비가 많이 와도 정부 책임이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가슴 아파하고 늘 고민해야 되고 사안이 터지면 정말 가장 먼저 머리를 숙이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총리 모두가 우리는 남이야. 남일처럼 제3자처럼 선관위를 똑같이 야당과 똑같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은 아니 뭐 정부도 아무것도 안 했어?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행안부 대통령 영에 선거 관리 업무가 적시되어 있어요. 행안부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국민들의 모습은 아니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 그동안 3년 전에 선관위의 부실 채용 저런 채용 비리 있을 때 특검하자 그러고 감사 못 받게 한 게 누구야? 민주당 옛날에 괜찮다 그러지 않았어? 왜 책임 안 져?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든 행안부 장관이든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그런데 국무총리는 갑자기 사임을 하고 당대표를 나오고 있고 행안부 장관도 관련 그 관계장관 회의에 차관이 출석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정부는 아무런 책임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은 이 정부가 너무나 책임을 회피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봐요. 이게 참 이 선관위 사건과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너무 좀 무책임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를 하고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주식하신 분들은 되게 민감하실 텐데 이란 전쟁이 107일 만에 이제 끝났나요? 이제 진짜 끝나나 봐요. 모르죠 뭐 근데. 그러니까 맨날 끝난다고 맨날 뉴스는 들렸는데 19일에 정전 서명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X에 올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재자였던 파키스탄 대통령도 총리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란에서도 최종 정전 서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이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고 미국 해군도 봉쇄를 즉각적인 해체를 승인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침 주식을 저는 하지 않지만 또 제 주변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봤는데 일단은 빨간불이더라고요. 우리 김영민 전 부시장은 이번 이 정전 서명이 이제 뭐 조금 경제적으로도 그러면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네,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워낙 못 믿다 보니까 네. 이게 MOU 합의 서명을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후속 조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걱정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보시는 국민들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창을 제일 먼저 보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 유가 문제 그리고 뭐 고환율이라든지 민생이 미치는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맞아요.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도 민생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게다가 이 유가 문제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네. 이 공공기관 2부제, 5부제까지 하면서 이 차량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들까지 있어서 민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걸 빨리 조속하게 좀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좀 있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정리를 좀 해서 괜한 유탄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빈찬 아니 저는 뭐 이 문제는 뭐 잘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이 북한 사진을 올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김정은과 이제 과거에 이제 하노이 노딜 전에 둘이 산책하는 사진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 시그널이 뭔가 뭐 당연히 이제 남은 건 북한이기 때문에 네. 다음은 북한을 조준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구애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의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또 한번 이 경랑에 휩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는 굉장히 쳐요. 뻥뻥 치는데 이 이란과의 문제도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한지는 확실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도 네. 물론 굉장히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지만 북핵 문제라는 해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또 한 번 동아시아에서 여러 지정학적인 이유, 여러 본인의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과의 이런저런 정치적 여러 시도를 할 텐데 과연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조금 앞으로 시사점이 있어갖고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주목이 됐습니다. 김성열 최고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하고 계시나요? 일단 이번 이란 전쟁에서 과연 트럼프가 무엇을 얻었는가? 라는 부분이요. 앞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핵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란은 뭘 느낄 거냐면 핵 없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잠시 좀 종전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화약고는 유지가 될 것이다. 언제 불 붙을지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국제유가가 이 덕분에 사실 지금 5% 정도 떨어졌어요. WTI라든가 브렌트유라든가 다 5%씩 떨어졌는데 역시나 우리 주유소의 기름값은 여전히 아직 안 떨어지고 안 있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번개같이 오르면서 네. 떨어질 때는 천천히 내리는 저희 이런 사무실 주변에 것들. 1984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 당국이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해서 유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물가에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좀 종료가 됐으면 좋겠고 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진 말없이 올린 사진 한 장이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좋은 의미일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안 좋은 의미가 될지 참 답답하다. 저때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아유, 생각해보면 저- 2017년, 18년 그때. 지방선거 네. 하루 전날인가? 전날이었잖아요. 아이고. 정말 문재인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수를 썼죠. 기가 막히게 했어요. 네. 그때 뭐 전패당했죠. 그때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할 때였는데 네. 킨텍스에다가 대형 거기 빌려갖고 네. 거기다 프레스센터에 만들어 놓고 네. 저기 막 판문점에서 하고 막 다 같이 네. 수석들이 차 타고 와서 브리핑하고 막 네. 엄청난 이 정치적 네. 이벤트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지방선거 대승을 했고 그렇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민주당은 지금도 이 북한과의 이 관계 악화가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잘못된 것이죠. 네. 하노이 노딜 2019년 하노이 노딜부터 이미 북미 간에 파탄 났고 남북과의 관계도 파탄이 났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 결렬이 됐고 관계가 악화됐는데 네. 여전히 보수 정부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식의 그런 접근이 우리 국익에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